요즘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이번에 사진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신화를 쓰는데 너무 힘들었나? 그리고 저도 왜 그 같은 그런 탈모약 같은 거 처방하고 나면 까맣게 나시는 분들 실제로 본 경험이 있어요. 그쵸. 안녕하세요.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,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. 네. 오늘은 흰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 편은 좀 사심이 담긴 콘텐츠예요. 왜요? 제가 최근에 흰머리 나는 걸 발견을 하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. 해가 됐죠. 아니요. 나름 젊다고 생각했는데 딱 막상 이게 나는 걸 보니까 이게 나도 이제 가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급해지더라고요. 그쵸. 남들 거 볼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제 머리에 나니까 이거 앞으로 더 안 나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사심을 가득 담아서 흰머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공부를 또 열심히 해오셨군요. 좋습니다. 흰머리는 사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난다, 그쵸, 노화 네. 때문에 난다,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흰머리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모발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털이 모낭에서 나죠. 근데 이제 모낭을 보면 옆쪽에 팽대라는 부위가 있어요. 그 부위에 모발 줄기세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서 이 세포가 분열이 나와서 머리카락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멜라닌 줄기세포도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 때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서 이 머리카락의 색깔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뭔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멜라닌이 안 만들어진다. 이제 이러면 흰머리가 나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머리카락이 원래는 이제 흰색 기둥 같은 건데 거기다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이 흰 기둥에다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건데, 그렇죠? 인종이나 사람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뭐 머리도 금발, 뭐 붉은색, 이렇게 검정색, 갈색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게 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, 줄기세포들의 기능도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수도 줄고 그래서 이제 잘 만들던 멜라닌을 잘 못 만들게 되니까 흰머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많아지는 겁니다. 사실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멜라닌을 못 만드니 흰색이 된다까지는 오케이, 이해가 다 되는데 근데 사람마다 사실은 어떤 분 뭐 꼭 나이가 들어서만 나는 게 아니라 흰머리가 막 20대에 나는 분도 있고요. 10대에 나기도 하고, 그렇죠?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유전 성향이 사실 되게 강하잖아요. 그쵸, 네. 뭐 예전에는 우성 유전이라고 좀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 유전자들의 좀 변이가 있을 때 그때 흰머리가 좀 빨리 생기게 되고요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흰머리 나는 시기도 좀 다르죠. 그리고 흰머리가 날 때 좀 나는 부위가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있는데 실제로 이 옆쪽면 측두부라고 하죠. 여기에서 이제 흰머리가 먼저 난다고 하는데 이거의 이유가 뭐냐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자외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측두부, 두피 옆면에서 먼저 나는 건 맞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. 흰머리가 나는 게 모낭에서 색소 만드는 그 멜라닌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? 일단 아까 우리 얘기했던 노화, 노화는 언제나 슬프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던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이 그렇죠.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ROS, 활성산소,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.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날 때 그 부산물로 나와서 이게 많이 쌓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독소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으로 거잖아요. 흡연. 노화의 원인도 이 활성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. 그래서 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도 이 활성산소가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자외선. 정말 피부과에서는 자외선이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휴가 좀 이렇게 더운 나라 갔다 오면 머리카락도 되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? 그렇거든요. 그래서 자외선이 이제 우리 세포 속에 DNA를 변성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흡연도 실제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하고 식습관도 흰머리 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. 뭐 비오틴 같은 비타민 B군이나 뭐 아연, 셀레늄, 철분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모발 자라는 데나 아니면 모발 색소를 입히는 데 이런 관련되는 영양소들인데 이런 게 이제 부족하면 흰머리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모발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네요. 그렇죠. 네.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 샌다고, 머리 하얗게 된다고. 그 대통령들 이렇게 임기 끝나고 나서 사진 보면 뭐 머리 하얘져 있고. 새 있는 거. 그렇죠. 네. 그리고 왜 그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며칠 만에 막 머리 100발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왜 마리 앙투아네트 신드롬이라고도 하고. 맞아요.
네.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스트레스랑 이 백발이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긴 들거든요. 네, 그 네. 요즘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이번에 사진 저 보니까 봤어요. 머리가 네. 하얘졌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쓰는데 너무 힘들었나? 막 이런 저는 처음에 네. 염색한 줄 알았어요. 진짜 네. 스트레스랑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. 그쵸, 이게 진짜 그쵸.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뭐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맞아요. 네. 근거가 있어요. 그쵸, 그쵸. 오. 2020년 비교적 최근이죠. 무려 네이처지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. 진실이군요. 네.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속의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된다. 오.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. 어떻게 증명했어요? 대단하죠. 털이 까만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이 쥐한테 심한 스트레스를 줬더니 원래 모낭에 팽대에 있어야 되는 그 멜라닌 줄기세포가 쥐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분열을 막 빨리 해버려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까만 털이 못 나고 흰 털이 났고,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물질이 뭐냐라고 또 이제 실험을 해서 밝힌 게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이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. 신기하네요. 이 모낭 구조에서 머리카락 뿌리 쪽을 보면 여기가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랑 또 교감신경이 맞닿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분비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맞는 말인 걸로. 네. 근데 저는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흰머리가 나니까 이게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거기서는 이제 계속 하얗게만 자랄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다시 까맣게 돌릴 수는 없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저절로.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. 그쵸. 사실 네. 저도 검색하다가 이거 찾아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 피부과에서 건선이나 류마티스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 제제, 주사 치료를 많이 해요. 뭐 휴미라나 뭐 코센틱스 같은 이제 그런 주사를 맞고 머리가 원래 하였던 분들이 다시 까맣게 나는 케이스 레포트 된 것들이 진짜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왜 그 프로페시아 같은 그런 탈모약 같은 거 처방하고 나면 머리가 다시 나시는 분들 중에 까맣게 나시는 분들 실제로 본 경험이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신기한데 그래서 왜 그런지. 주사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흰머리가 나는데도 이런 염증 물질들이 관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. 아직은 잘 모르는 게 많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가능하겠구나, 또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사실 추측해보는 단계죠, 지금은.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전부 다 하얗게 됐었던 게 다시 까맣게 돌아간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아예 비가역적인 건 아니라는 거니까.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노화 때문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쵸, 노화 때문이면 그쵸. 다시 젊어지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엄청 많은 인자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것이다. 영향을 주는 그런 건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것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흰머리 났을 때 뽑아야 되냐, 뽑지 말아야 되냐. 뭐 옛날에 뽑으면 아버지 흰머리 하나씩 뽑고 100원씩 받았던 기억이 있어. 그러셨나요? 여러 가지 낭설이 많잖아요. 네. 뽑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다시 머리가 안 난다. 네. 머리숱이 주니까 뽑으면 안 된다. 아니면 솔직히 그때 처음에 흰머리 뽑으셨죠? 그걸 보고 이렇게 그렇죠. 딱 처음 이렇게 보고 너무 싫어가지고 바로 뽑게 돼요. 뽑자 이렇게 하고 뽑다가 잘 안 뽑히잖아요. 네. 그래서 나 피부과 의사지. 약간 자각을 하고 가위로 잘랐던.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발이 모낭에서 나는 거잖아요. 이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뽑아도 그 모낭에서 머리가 다시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뽑아도 다시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많고, 뭐 2개, 3개 더 나지는 않고요. 반복해서 뽑다 보면 이제 모발에 상처가 나거나 두피에도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뽑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게 좋겠죠. 뽑지 말고 가위로 자르자. 네. 흰머리가 뭐 난 건 난 건데 앞으로 더 나지 않게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근데 제가 뭐 저 나름대로의 결론이지만 음식을 조금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. 뭐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고 또 비타민,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, 뭐 견과류나 브로콜리, 아보카도, 초록야채 이런 것들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좀 몸 안에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음식들, 뭐 생선이라든지 베리, 그 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뭐 생활 습관적인 거지만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게 관리해줘야 되고,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. 그렇고 수면 시간 적절히 이제 확보해줘야 되고, 금연. 네,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저는 최근에 영양제 먹기 시작했어요. 원래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는데 흰머리가 많은 걸 바꾸는군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챙겨 먹고 있는 거는 이제 비타민 중에서도 이제 성분 보고 비타민 D, C, E 다 들어있는 거랑 거기에 이제 아연, 셀레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?
있습니다. 많아요. 좀 알려주세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. 오메가3는 사실 뭐 우리 뭐 혈관 건강, 맞아요. 고지혈증 뭐 이런 거에 유명하잖아요. 사실 연관이 되는 거여서 먹고 있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둘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알게 모르게 많이 드시네.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샌다 이런 거 사실 우리가 그냥 속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. 또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정 원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. 많이 했습니다. 네. 사심을 담아서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흰머리가 나면 이제 노화가 된 거니까 늙어서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검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돼서 앞으로는 아예 흰머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. 진짜 그런 약이 나오면 개발된다면 정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야 그쵸. 네. 나오게 되면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흰머리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아봤는데요. 이제 뭐 머리가 하얘져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